저는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 9월경에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물들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동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약 8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것이었는데요. 원래 목적은 고전 전기 동력학의 전통을 따르면서 고전 전기 동력학이 스스로 완성에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고전 전기 동력학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소위 아인슈타인의 성과라고 알려져 있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 고전 전기 동력학에서 추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사실을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실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배기처분된 파동 전파의 매질이라고 여겼던 에테르의 존재를 시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진공 내 에테르 구조를 규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류 물리학 속에서 나타나는 우주론이나 별의 탄생에 관한 색다른 이론을 구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류 물리학이 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른 소위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을 구축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주류 물리학에서 기대했던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일장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테르의 성질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구성된 중력 상수의 공식을 이끌어내서 실제로 이론적인 수치를 성공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해롤드 에스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2011년에 작고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물리 사상으로 기존의 물리학도들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류 물리학계에서 첨단의 이론을 추구하면서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견 인기 없어 보이는 이론에 견눈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 밑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나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또한 여간에서는 지도교수 연구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주제를 고려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본 영상을 우연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리학 전공자 혹은 반도체공학 영역에서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에 어느 정도 노출된 분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전자파에 대한 맥스웰의 방정식이 명확하게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나 빛이 전달되는 매질의 존재가 왜 부정되고 있는지, 혹은 진공이라는 공간은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자기 에너지가 진공 속에서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텅 빈 진공의 공간에 왜 매질 상수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류의 의혹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혹은 혹시 마이클 미클슨 몰리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이 주는 빛이나 전자파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에스펜의 물리사상이 매우 흥미로운 사상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에스펜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그가 일군 에테르 물리학의 정원을 거닐어 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 내부에는 다소 힘든 개념의 고갯길을 올라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주류 물리학이 가르쳐왔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과 씨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온 모든 것들, 그동안의 물리교육에 도움을 주어온 교수분들과 지도교수와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시간과 에너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해롤드 에스프덴의 생각이 주류 물리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일 겁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언급되어 있고 글쎄요. 책 장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언급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책은 다양한 과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총정리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리학계가 가진 고유한 난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 책 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프덴은 free energy, 소위 그 free energy라고 하는 것과 핵융합과 관련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의 챕터들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소위 free energy에 대하여 거의 환상을 가진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에스프덴을 또 free energy를 추구하는 부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에스프덴과 이들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스프덴은 이들보다 근본적인 물리 이론을 건드리게 되었는데 그가 생각하는 에너지 문제의 해법은 실제로 주류 물리학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중력의 본질을 그가 어떻게 해명해내었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중력 상수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는지 소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주류 물리학이 포기하고 있는 통일장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에디터는 존 바카라는 분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카는 해럴드 에스프덴에게 챕터 19과 20 이 프리 에너지와 뉴클리어 핵 융합에 대한 챕터인 19장과 20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forward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preface 부분이 나오는데 acknowledgement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한국의 여성 물리학자 중에서 김영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도 자주 나오시고 특히 그 SK 무슨 과학재단 같은 것과 연관해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그 영상도 제가 몇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과학자들의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책 맨 표지에는 이게 스티븐 호킹이 나오죠. 스티븐 호킹도 있고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이분이 그 particle physicist 같은데요. 김영기라는 분이 이분도 언급이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됐는데 어딘가에 지금 그분 이름이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명한 뭐 리 스몰린이라든지 스티븐 와인버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나 알만한 이름들이 그 외에도 뭐 여러 좀 덜 알려져 있는 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내용의 순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물리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Astronomy and Cosmology 에는 이제 3챕터인가요? 네, 3챕터가 있죠. 3챕터가 있는데 Astronomy 중에서는 이제 Dark Matter 얘기를 하고 Second Chapter에서는 이제 Cosmology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다음에 Chapter 3에서는 이론 우주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theoretical cosmology하고 입자 물리학, 그 다음에 우주 상수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Part 1인데 Part 2에서도 역시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이제 Physics and Astrophysics가 나오고 있고요. Chapter 4에서 이제 Gravity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fundamental mass가 형성되는 이론, 그 중에서 스탠다드 모델을 기준으로 아마 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particle physics하고 astrophysics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gamma ray burst 이게 소스가 뭐냐? Chapter 8에서는 이제 high energy physics. 이것이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장 이론이 되겠죠. The unification of the basic forces. 그리고 뭐 고체 물리학, solid state physics와 관련해서 이제 superconductor, 상온에서 이제 superconductor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까지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생물학과 이제 paleontology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어떤 생물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생물학에서 프로테인 폴딩 문제. paleontology. 네. 갑자기 paleontology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neuroscience. 두뇌 과학인가요? 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free will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지, 또 지질학이 또 나옵니다. Part 5에서.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문제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 챕터가 있어가지고 배분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냥 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다른 그 저변에 있는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측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Part 7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 2 챕터가 있는데 free energy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핵융합과 핵폐기물에 관련된 문제. 이 두 개 챕터에 대한 부분에서 그 헤럴드 에스프덴의 말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존 바크라는 그 에디터가 에스프덴에게 이 챕터들이 잘 쓰여졌는지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컨트리뷰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책이 그 비주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소원시하시는 분들에게 에스프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 책이 나온 거 횟수가 약 200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에스프덴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마침내 왜 에스프덴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게 됐는지 뭐 이 양반이 뭐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파이널 2 챕터에서 에스프덴이 많은 기여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프덴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 2 챕터를 읽어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4년 전에 제가 올렸던 그 동영상들이 8개 장으로 8개의 동영상인데
이것이 사실 그분이 쓴 책의 chapter 1, first chapter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에 더 이상 그 동영상은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동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럴드 에스프덴이 그렇게 주류 물리학자들로부터 아는 분들은 안다. 전혀 무시당하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론이 상당히 심오하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당 부분 산수가 필요합니다. 매스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스탠다드 모델이라든가 혹은 스트링 티오리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다소 추상적인 수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수학들,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서 전자기학 3년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류의 수학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들인데요. 이분의 그 책의 일부를 이렇게 좀 제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정리한 것들인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쓱 훑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만만하다고 하면 만만할 수 있고 또 혼자 하기에는 스스로 이거를 수록을 하기엔 조금 다소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중력 상수에 대한 그 공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중력 상수를 에 관한 여기 G equal 어쩌고저쩌고 한 거 요것들인데 요거 뭐 X라든지 여기서 이제 아무튼 뭐 이런 그 몇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했던 것을 소개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